대반전의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원자로를 제공받던 한국이 이제는 세계 각국으로 최첨단 원자로 설계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설계도가 미국 안전 기준을 통과해 공식 채택되면서 전 세계 원자력 산업이 발칵 뒤집혔다고 하는데요. 과연 왜 유럽은 자국 기술이 아닌 한국을 선택한 걸까요? 원자력 강국의 자존심을 뒤흔든 한국 기술의 비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딱 1초만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마이클 스미스는 영국 런던의 원자력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세계적인 기술 전문가였습니다. 그의 사무실 창문으로는 템스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죠.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과 지식은 그를 원자력 분야의 권위자로 만들었고, 그의 의견은 영국 에너지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마이클은 최신 논문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책상 위에는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고, 연구소 특유의 정적이 사무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고 마이클의 오랜 동료인 앤드류 교수가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앤드류의 얼굴에는 어떤 놀라움이 서려 있었죠. 마이클, 큰일 났어. 방금 세계 원자력 기구에서 발표가 있었어. 마이클은 안경을 올리며 앤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한국이 최첨단 원자로 설계를 수출하기로 했대. 그것도 우리가 설계한 모델보다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모델로 말이야. 마이클의 손에서 들고 있던 펜이 떨어졌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한국이라니. 그가 알고 있던 한국은 항상 기술을 배우러 오던 나라였어요. 영국이나 미국, 프랑스 같은 원자력 선진국들로부터 기술을 전수받던 나라였습니다. 그게 말이 돼? 확실한 정보야. 앤드류는 서류를 마이클의 책상에 펼쳐 보였어요. 그곳에는 한국의 원자력 기술 수출 계약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믿기지 않는 눈으로 서류를 훑어보았죠.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이름과 함께 그들이 개발한 새로운 원자로 설계의 사양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건 말도 안 돼. 그들이 우리를 앞섰다고. 이건 분명 어떤 오해가 있을 거야. 마이클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함께 미묘한 자존심의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30년이 넘는 그의 경력 동안 원자력 기술의 주도권은 항상 서구 국가들이 쥐고 있었죠. 특히 영국은 원자력 기술의 발상지로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들을 뛰어넘었다니. 마이클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연구소 전체가 술렁이고 있어. 다들 한국의 기술력이 어떻게 이렇게 발전했는지 궁금해하고 있지. 특히 그들의 안전 설계 부분은 우리도 배울 점이 많아 보여. 앤드류의 말에 마이클은 눈살을 찌푸렸어요.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세계 질서가 흔들리는 느낌이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런던의 풍경은 여전히 변함없었지만 마이클의 내면에서는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나는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어. 한국의 기술이 정말로 우리를 앞섰는지 직접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 마이클의 목소리에는 의구심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전문가로서의 호기심도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영국의 최고 원자력 전문가들조차 놀라게 만든 한국의 기술, 과연 그 실체는 무엇일까요? 마이클의 마음속에는 의문과 함께 미묘한 긴장감이 피어올랐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남아 한국의 원자력 기술 자료를 펼쳐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저녁 노을이 런던의 스카이라인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그의 시선은 문득 책장 위에 놓인 오래된 사진 한 장에 머물렀습니다. 66년 전 영국의 원자력 연구소를 방문한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그 당시 마이클은 갓 연구소에 입사한 젊은 연구원이었어요. 한국에서 온 방문단은 원자력 기술을 배우기 위해 영국을 찾았고 그들의 눈빛에는
배움에 대한 갈망이 가득했습니다. 마이클은 그때를 선명히 기억했어요. 한국은 기술적으로 한참 뒤처져 있었고 기본적인 원자력 지식조차 부족했던 시절이었습니다. 66년이라는 시간. 그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건가? 마이클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어떤 감탄이 섞여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런던의 밤이 깊어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죠. 자부심 강한 그에게 한국의 성공은 인정하기 어려운 현실이었지만 동시에 전문가로서 그 발전상의 경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이클은 연구소의 자료실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원자력 기술의 발전 과정을 담은 파일들을 꺼내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던 단계, 그 후 자체 기술 개발을 위한 노력, 그리고 마침내 독자적인 원자로 설계에 성공한 최근까지의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그의 눈길을 끈 것은 한국이 겪었던 수많은 실패와 좌절,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낸 과정이었죠. 원전 사고와 안전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더 안전한 설계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했다는 기록들이 있었어요. 마이클은 그 과정에서 보여준 한국 과학자들의 끈기와 열정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놀라워. 정말 대단한 발전이야. 마이클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의 불신과 당혹감은 점차 인정과 존중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료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하면서 한국의 기술 발전이 단순한 모방이 아닌 혁신과 창의성에 기반하고 있음을 깨달았죠. 오후가 되어 앤드류가 자료실로 마이클을 찾아왔어요. 그는 마이클이 깊이 자료에 몰두해 있는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때? 내가 말했지. 그들의 기술은 정말 놀랍지 않아? 마이클은 고개를 들어 앤드류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표정은 어제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정말 놀라운 발전이야. 66년 전만 해도 우리에게 기초를 배우러 왔던 그들이 이제는 우리를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됐어. 이건 분명 역사적인 순간이지. 앤드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앉았어요. 나도 처음에는 내가 그랬던 것처럼 믿기 어려웠어. 하지만 그들의 발전 속도는 정말 경이롭다고 밖에 말할 수 없어. 마이클은 한국의 원자력 연구소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현대적인 시설과 첨단 장비들,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연구원들의 모습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는 문득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앤드류, 나 직접 한국에 가보려고 해. 그들의 기술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고 싶어. 앤드류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그래, 좋은 생각이야. 직접 보는 것만큼 확실한 건 없지. 마이클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한국의 기술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새로운 열망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서울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마이클은 창밖으로 보이는 현대적인 도시 풍경에 먼저 놀랐습니다. 66년 전 그가 기억하던 한국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당시에는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빈곤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세계적인 현대 도시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 그를 맞이한 것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수석 연구원인 김재훈 박사였죠. 마이클 스미스 박사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연구원을 방문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김재훈의 유창한 영어와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마이클에게 또 다른 인상을 주었어요. 과거 영국의 기술을 배우러 왔던 한국 연구원들의 모습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두 사람은 연구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한국의 원자력 기술이 이렇게 발전한 비결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런 짧은 기간에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죠? 마이클의 질문에 김재훈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우리는 실패에서 배웠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겪으면서
그것을 교훈 삼아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하려고 노력했죠. 특히 안전성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김재훈의 말에 마이클은 깊이 공감했어요. 원자력 기술에서 안전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는 김재훈의 얼굴에서 진정한 전문가로서의 책임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죠. 연구원에 도착하자 김재훈은 마이클을 주요 시설들로 안내했어요. 최첨단 장비들과 활발하게 연구에 몰두하는 젊은 과학자들의 모습이 마이클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그의 관심을 끈 것은 원자로 안전 설계 연구실이었죠. 그곳에서 김재훈은 한국이 개발한 혁신적인 안전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개발한 이중 안전 시스템은 기존의 어떤 모델보다도 사고 예방 효과가 뛰어납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우리는 극한 상황에서도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죠. 마이클은 설계도를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그의 전문가적인 눈에도 한국의 설계는 분명 혁신적이었습니다. 기존의 안전 시스템보다 더 견고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고 있었죠. 정말 인상적인 설계군요.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셨습니까? 김재훈은 미소를 지으며 연구실의 한 벽면을 가리켰어요. 그곳에는 연구팀의 수많은 실패 사례와 그것을 극복한 과정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보물입니다. 모든 실패의 기록과 그것을 해결한 방법들이죠.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서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이클은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그들의 접근 방식은 단순히 기술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통한 혁신이었습니다. 이는 진정한 기술 발전의 모습이었죠. 저녁이 되어 두 사람은 연구원 근처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전통 음식을 맛보며 그들은 더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김재훈은 한국의 원자력 기술이 어떻게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도전들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처음에는 아무도 저희를 믿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무슨 원자력 기술을 수출한다고 하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죠.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술의 우수성을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결국 세계가 저희의 기술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클은 김재훈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처음 반응이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그도 한국의 기술을 의심했던 사람 중 하나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김 박사님, 정말 놀라운 여정이었군요. 제가 한국의 기술을 의심했던 것을 사과드립니다. 직접 보니 그 우수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네요. 김재훈은 따뜻한 미소로 마이클의 말에 화답했어요. 그들 사이에는 이제 상호 존중과 이해의 다리가 놓여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마이클과 김재훈은 대전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주요 연구시설을 방문했습니다. 넓은 부지에 자리한 최첨단 시설들은 한국의 원자력 기술 발전에 대한 국가적 투자와 의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연구원 내부를 둘러보면서 마이클은 자신이 근무하는 영국 연구소와 비교하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놀랍군요. 일부 장비들은 저희 연구소보다 더 최신식이에요. 특히 시뮬레이션 센터는 정말 인상적입니다. 김재훈은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어요. 저희는 기초 연구부터 응용 기술까지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영국이나 미국의 기술을 많이 참고했죠. 두 사람이 연구원 카페테리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앤드류 교수로부터 영상 통화가 왔어요. 앤드류는 마이클의 한국 방문 소식을 듣고 궁금해했던 것이죠. 마이클, 어떤가? 한국의 기술은 정말 우리가 들은 것만큼 대단한가? 마이클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앤드류, 정말 놀라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해 있어. 특히 그들의 안전 시스템은 우리도 배울 점이 많아.
앤드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나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알고 있니? 기술 발전은 순환이야. 한때는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쳤지만 이제는 그들이 우리에게 가르칠 차례가 된 거지. 앤드류의 말은 마이클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렇죠. 기술의 발전은 결코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는 것이었어요. 과거에는 영국이 한국을 가르쳤지만 이제는 한국이 영국을 포함한 세계에 새로운 기술을 전수하는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영상 통화가 끝난 후 마이클과 김재훈은 연구원의 옥상 정원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곳에서 바라보는 대전의 풍경은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마이클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김재훈에게 물었죠. 김 박사님,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재훈은 하늘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어요. 저는 우리의 역사적 경험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식민지 시절과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했기에 우리에게는 발전하고 성장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죠. 그리고 교육에 대한 열정과 투자. 이 모든 것이 결합되어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김재훈의 말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발전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국가적 의지와 개인들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물이었죠. 제가 영국으로 돌아가면 한국의 경험을 우리 연구팀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시각으로 기술 발전을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재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협력의 형태입니다.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미래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마이클은 영국의 풍부한 기초 연구 경험과 한국의 혁신적인 응용 기술이 결합된다면 원자력 분야에서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김재훈도 이에 적극 동의했고 두 나라 간의 연구원 교류 프로그램을 구체화하자는 의견을 냈죠. 저녁이 깊어가면서 마이클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비전이 형성되고 있었어요. 이제 그에게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배우던 나라가 아니라 함께 미래를 개척해 나갈 파트너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앤드류의 말처럼 기술은 순환하는 것이었고 이 순환의 과정에서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은 것이죠. 다음 날 아침, 마이클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핵심 시설인 실험용 원자로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한국이 개발한 최신 원자로 설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실험하는 곳이었어요. 마이클은 방호복을 입고 김재훈과 함께 실험실 내부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 인상적이었죠. 이 시설은 실제 원자로의 10분의 1 크기 모형으로 모든 안전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자랑하는 이중피동 안전 시스템의 성능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김재훈의 설명에 마이클은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피동 안전 시스템이란 전력 공급이 중단되어도 자연의 물리적 원리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하는 안전장치를 말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이러한 시스템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었죠. 실험을 시작해도 될까요? 극한 상황에서의 안전 시스템 작동을 시뮬레이션해 보겠습니다. 김재훈의 지시로 연구원들이 실험 준비를 시작했어요. 컴퓨터 모니터에는 각종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되었고 마이클은 전문가의 눈으로 그 과정을 꼼꼼히 관찰했습니다. 실험은 전력 공급 중단, 냉각수 유실, 지진 등 다양한 위기 상황을 순차적으로 재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죠. 자, 이제 모든 전력이 차단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원자로라면 비상 발전기가 가동되어야 하지만 저희 시스템은 그것 없이도 안전하게 냉각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마이클은 한국의 기술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직접 목격할 수 있었어요. 특히 그가 주목한 것은 시스템의 단순함과 견고함이었습니다. 복잡한 전자장치 대신 물리적 원리를 활용한 설계는
오작동 가능성을 크게 줄이면서도 높은 안전성을 보장했죠. 놀랍군요. 이 설계는 매우 혁신적입니다. 복잡한 시스템일수록 오류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설계는 정말 인상적이에요. 김재훈은 마이클의 칭찬에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그들은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더 많은 전문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설계가 갖는 독창성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오갔죠. 저희가 특별히 집중한 부분은 인간의 실수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체르노빌이나 스리마일 섬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인적 오류였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시스템이 최대한 자동으로 그리고 물리적 원리에 따라 작동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원자력 안전의 핵심은 인간의 개입 없이도 안전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설계가 이 원칙을 얼마나 충실히 따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죠. 오후에는 설계 연구실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곳에서는 여러 명의 젊은 연구원들이 새로운 원자로 모델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그들의 열정과 창의성에 감명받았죠. 특히 한 젊은 여성 연구원이 제안한 냉각 시스템 개선안은 그의 관심을 크게 끌었어요. 이 설계는 기존 시스템보다 냉각 효율을 20%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부품 수를 줄여 유지 보수도 더 쉽게 만들었죠. 여성 연구원의 설명을 들으며 마이클은 한국 연구진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더 나은 기술을 추구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자세야말로 진정한 기술 강국의 모습이라고 마이클은 느꼈습니다. 저녁이 되어 연구원의 회의실에서 마이클은 한국 연구진들과 함께 토론회를 가졌어요. 그는 자신이 본 한국의 기술에 대한 솔직한 평가와 함께 영국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이제 어떤 편견도 없었고 오직 전문가로서의 객관적인 분석만 있었죠.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정말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특히 안전 설계 부분은 우리도 배울 점이 많아요. 영국은 오랜 역사 속에서 때로는 전통에 너무 얽매여 혁신을 놓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런 부담 없이 과감하게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했고 그 결과가 지금의 성공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마이클의 진심 어린 평가의 회의실에는 따뜻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김재훈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마이클에게 말했습니다. 스미스 박사님의 말씀은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사실 저희도 여전히 배움의 과정에 있어요.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경험과 지식은 여전히 저희에게 중요한 자산입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마이클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자리 잡았어요.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단순한 모방이나 따라잡기가 아닌 진정한 혁신을 통해 세계의 선두에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혁신은 국제적인 협력과 개방적인 자세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마이클은 이제 한국의 성공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세계 원자력 기술 발전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클이 한국을 방문한 지 3일째 되는 날, 김재훈은 그를 서울에 위치한 국제원자력협력센터로 안내했습니다. 이곳은 한국이 세계 각국과 원자력 기술 협력을 추진하는 중심지였어요. 현대적이고 세련된 건물 내부에는 다양한 국가의 대표단이 오가며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저희는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 전통적인 원자력 강국들과 함께 차세대 원자로 개발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저희가 개발한 안전 시스템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되는 성과도 있었죠. 김재훈의 설명에 마이클은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한국이 이제는 단순히 기술을 수출하는 것을 넘어 국제 표준을 주도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회의장으로 들어가 현재 진행 중인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했어요.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세계 각국의 원자력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국의 연구진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최신 기술을 자신감 있게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그들의 발표를 지켜보면서 국제사회가 한국의 기술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죠. 컨퍼런스가 끝난 후 마이클은 미국 에너지부의 대표인 로버트 존슨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로버트는 마이클에게 한국의 기술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솔직하게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의심이 많았지. 한국이 원자력 기술을 수출한다고? 그게 말이 돼? 하지만 직접 확인해 보니 그들의 기술은 정말 인상적이었어. 특히 안전성 부분에서는 우리도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해. 로버트의 말에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만 그런 의심을 품었던 것이 아니었군요. 하지만 이제는 세계 각국이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국제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어요. 한국, 미국, 프랑스, 영국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차세대 원자로 개발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한국은 안전 시스템 설계를 담당하고 있었죠. 마이클은 영국 대표단의 일원으로서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국제협력 프로젝트는 각국의 장점을 결합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자로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국의 안전 시스템, 프랑스의 연료 처리 기술, 미국의 운영 노하우, 그리고 영국의 기초 연구가 결합된다면 정말 혁신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김재훈의 설명을 들으며 마이클은 이러한 국제 협력의 가치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어느 한 나라가 모든 분야에서 최고일 수는 없습니다. 각국의 강점을 결합할 때 진정한 혁신이 가능한 것이죠. 저녁에는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주최하는 리셉션이 있었어요. 이 자리에는 세계 각국의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들이 참석했습니다. 마이클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원자력 기술 수출이 실제로 어떤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게 되었죠. 현재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 등과 원자로 건설 계약을 체결했고 인도, 베트남 등과도 협상 중입니다. 특히 저희의 안전 설계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더욱 주목받고 있어요.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회장의 설명을 들으며 마이클은 한국의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갖게 되었는지 실감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 에너지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한 것이었죠. 리셉션이 끝나갈 무렵 마이클은 김재훈과 함께 서울의 밤 풍경이 내려다보이는 테라스에서 대화를 나누었어요. 도시의 화려한 불빛들이 마치 한국의 밝은 미래를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김 박사,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지 않나요? 김재훈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물론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큰 책임감도 느껴요. 이제 우리의 기술은 전 세계 많은 나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더욱 끊임없이 발전하고 혁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클은 김재훈의 말에서 진정한 기술 강국의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책임감으로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는 자세야말로 한국이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을 것입니다. 마이클의 한국 방문 마지막 날, 서울에서 열린 국제원자력 안전포럼에 특별 연사로 초청받았습니다. 원래 계획에는 없었던 일이었지만 영국의 저명한 원자력 전문가인 마이클이 한국의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려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이었어요. 포럼장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수백 명의 전문가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마이클은 단상에 올라 청중들을 바라보았어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그는 한국의 기술력에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그는 자신의 경험과 느낌을 솔직하게 나누기로 결심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한 가지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한국의 원자력 기술 수출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의심했습니다. 66년 전 한국은 우리에게 기술을 배우러 왔던 나라였으니까요. 하지만 지난 며칠간의 경험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이 본 한국의 기술적 성과와 혁신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어요. 특히 안전 설계 분야에서 한국이 이룬 성과를 높이 평가했죠. 그의 말에는 더 이상 어떤 편견이나 의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전문가로서의 객관적인 평가만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원자력 기술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한국은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어느 한 나라가 주도하는 시대가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한 시대라는 점입니다. 기술 협력은 경쟁이 아닌 상호 발전을 이끄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마이클의 연설은 큰 호응을 얻었어요. 특히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부분은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여러 나라의 대표들이 마이클에게 다가와 의견을 나누었죠. 그들 모두 기술 발전이 국가 간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동의했어요. 오후에는 한국과 영국의 원자력 협력 협약 서명식이 있었습니다. 이 협약은 두 나라가 공동으로 차세대 원자로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연구원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마이클은 영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이 역사적인 순간에 참여했죠. 이 협약은 단순한 기술 교류를 넘어 두 나라가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영국이 한국의 기술을 전수했지만 이제는 양국이 대등한 파트너로서 함께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영국 대표의 말에 한국 측 대표도 화답했어요. 저희는 이 협력이 단순히 두 나라만의 이익이 아닌 글로벌 에너지 안보와 기후 변화 대응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 믿습니다. 서명식이 끝난 후 마이클과 김재훈은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함께 했어요. 일주일간의 여정을 통해 그들은 단순한 업무 관계를 넘어 진정한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 박사, 이번 방문은 제게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가능하게 한 사람들의 열정과 비전을 볼 수 있었어요. 김재훈은 미소를 지었어요. 스미스 박사님의 열린 마음과 공정한 평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도 영국과의 협력은 큰 의미가 있어요. 서로의 강점을 결합할 때 더 큰 혁신이 가능하니까요. 두 사람은 앞으로의 협력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연구원 교환 프로그램, 공동 연구 프로젝트, 국제 표준 개발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오갔어요. 그들의 대화 속에서 두 나라를 넘어 세계 원자력 기술의 미래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이 협력의 과정을 다른 나라들과도 공유하면 어떨까요? 기술 발전은 결국 함께 성장하는 것이니까요. 김재훈은 마이클의 제안에 적극 동의했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의 경험이 다른 나라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막 원자력 기술을 발전시키려는 개발도상국들에게 말이죠. 한강의 야경이 창밖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두 전문가의 대화는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두 나라의 협력을 넘어 전 세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비전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기술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인류 공동의 자산이라는 깨달음, 그것이 이 협력의 가장 큰 성과였을지도 모릅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마이클은 자신의 연구소에서 한국 방문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영국의 주요 원자력 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그의 이야기를 경청했어요. 마이클은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솔직하게 공유했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혁신적이고 안전합니다. 특히 그들의 피동 안전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한때 그들에게 기술을 가르쳤지만 이제는 우리가 배워야 할 시점이 왔습니다. 마이클의 발표는 참석자들 사이에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어요.
일부는 그의 평가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대부분은 그의 전문성을 신뢰하며 경청했습니다. 특히 앤드류 교수는 마이클의 의견에 적극 동의하며 지지했죠. 마이클의 평가는 정확합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을 단순한 기술 수입국으로 볼 것이 아니라 대등한 파트너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들과의 협력은 우리에게도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보고회가 끝난 후 영국 에너지부 장관이 마이클을 따로 불러 면담을 요청했어요. 장관은 한국과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마이클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박사님의 보고를 들으니 우리가 한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겠군요. 어떤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마이클은 숙고 끝에 대답했어요. 안전 시스템 설계와 운영 노하우 교환이 가장 시급합니다. 또한 차세대 원자로 공동 개발 프로젝트도 추진해 볼 만합니다. 한국의 응용 기술력과 우리의 기초 연구 역량이 결합된다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관은 마이클의 제안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는 영국의 원자력 정책에 큰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죠. 과거에는 영국이 기술을 전수하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함께 개발하는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몇 주 후 마이클은 한국에서 온 특별한 초청장을 받았어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원자력기술 엑스포의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기꺼이 초청을 수락했고 다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죠. 엑스포장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마이클이 단상에 오르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잠시 청중들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었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는 한국의 기술력을 의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한국의 성취를 세계에 알리는 대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는 원자력 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과거에는 소수의 국가들이 기술을 독점하고 이를 전수하는 형태였지만 이제는 여러 국가들이 함께 협력하며 발전해 나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마이클은 한국이 어떻게 기술 수입국에서 혁신적인 기술 수출국으로 변모했는지 그 과정에서 보여준 열정과 비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어요. 또한 한국의 경험이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는지도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 글로벌 에너지 안보와 기후 변화 대응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자력 기술은 세계가 직면한 에너지 문제와 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연설이 끝난 후 마이클은 김재훈을 비롯한 한국 연구진들과 다시 만났어요. 그들은 이제 단순한 업무 관계를 넘어 진정한 동료이자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함께 나눈 대화 속에서 마이클은 자신의 인식이 얼마나 크게 변화했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김 박사, 66년 전 한국이 영국의 기술을 배우러 왔을 때 누가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예상했을까요?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배우며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김재훈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것이 바로 기술의 아름다움이 아닐까요? 끊임없이 발전하고 경계를 넘어 흐르며 결국 모두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죠. 마이클은 김재훈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의 여정은 단순히 한국의 기술을 평가하는 것을 넘어 세계가 함께 발전해 나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발견하는 과정이었어요. 기술은 국경을 넘어 흐르고 서로에게 배우며 발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술 발전의 모습이라는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엑스포가 마무리되는 날, 마이클은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에 홀로 서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어우러진 도시의 모습은 마치 서로 다른 나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기술의 미래를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이제 확신했어요. 한국이 이룬 성취는 단순한 국가적 자부심을 넘어 전 세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중심에 한국이 서 있었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군요. 이제 우리는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마이클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의 시선은 멀리 지평선을 향해 있었고, 그곳에는 한국과 영국, 그리고 세계 각국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원자력 기술의 발전은 이제 어느 한 나라의 성취가 아닌 인류 공동의 과제이자 자산이 된 것이죠. 다음 날 아침, 마이클은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서울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미래의 원자력 전문가들을 꿈꾸는 젊은 학생들에게 특별 강연을 하게 되었어요. 강의실은 열정적인 학생들로 가득 찼고 그들의 눈빛에서 마이클은 한국의 미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기술 발전의 참된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기술은 단순히 편리함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여정의 일부입니다. 한국은 이제 그 여정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학생들은 마이클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했어요. 그는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을 진솔하게 나누며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젊은 세대가 갖추어야 할 개방적인 자세와 끊임없는 혁신 정신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여러분이 개발할 미래의 기술은 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 세계를 위한 것이며 인류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이미 세계의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 몇몇 학생들이 마이클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중 한 학생의 질문이 특히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한국이 앞으로도 계속 기술 강국으로 남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까요? 마이클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성공에 안주하지 마세요. 지금의 성취는 끊임없는 노력과 혁신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기술의 세계는 항상 변화하고 있죠. 계속해서 도전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무엇보다 국제적인 시각을 잃지 마세요. 세계와 함께 호흡할 때 진정한 기술 강국으로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강연을 마치고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마이클은 자신의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일주일 전, 그는 한국의 기술력을 의심하며 이곳에 왔었죠. 하지만 이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존경과 감탄, 그리고 새로운 비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김재훈과 연구원들이 마이클을 배웅하기 위해 나와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단순한 업무 관계를 넘어 진정한 동료이자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스미스 박사님, 짧은 방문이었지만 저희에게는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갔으면 합니다. 김재훈의 말에 마이클은 따뜻한 미소로 답했어요. 김 박사, 저에게도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만든 사람들의 열정과 비전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우리의 협력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두 사람은 굳게 악수를 나누었고 그 손길에는 미래를 향한 강한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탑승구로 향하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어요. 김재훈과 연구원들이 여전히 그를 배웅하고 있었죠. 그 모습이 마이클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창밖으로 서울의 전경이 점점 작아져 갔어요. 마이클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66년 전 한국은 기술을 배우기 위해 영국을 찾아왔었죠. 그리고 이제 한국은 세계를 이끄는 기술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여정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마이클은 노트북을 펼쳐 영국 연구소에 보낼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이며 한국에서의 경험과 깨달음을 정리해 나갔어요.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이제 세계의 중심에 서 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 국제 협력과 인류 공동의 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이제 경쟁이 아닌 협력을,
독점이 아닌 공유를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이다. 비행기는 구름 위로 솟아올랐고 마이클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비전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기술의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합니다. 오늘의 학생이 내일의 스승이 되고 오늘의 배움이 내일의 가르침이 되는 곳. 그곳에서 한국은 이제 당당히 세계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런던을 향해 날아가는 동안 마이클은 창밖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의 여정은 이제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국과 영국, 그리고 세계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향한 첫걸음이었죠. 그리고 그 여정의 주인공은 바로 두 나라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공유하는 열정과 비전이었습니다. 진정한 국가 경쟁력은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겸손하게 배우며 담대하게 도전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세계가 한국의 목매는 이유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만든 한국인의 정신에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세계를 놀라게 하는 한국의 또 다른 기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